그리고요, 한 가지 양해 말씀은 선생님의 강의한 거를 좀 찍어서 다 우리 얼굴은 안 나오고요. 선생님의 모습만 다른 데서 요구하는 데가 있어서 그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 분께서 찍으시니까요. 신경 쓰지 마시고. 네.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제가 교육부에 학교폭력 대책 자문위원으로 있어요. 근데 내년부터 시행령에 따르면 모든 담임교사가 3월에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하게끔 아예 법으로 제정이 됐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하라고 해도 한 신용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인 내용을 좀 담아서 그러면 실제로 제가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선생님들이 자신감을 갖지 않을까. 우선 제 명함부터 일일이 드려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선생님들 명함 좀 주셔요. 1년이 된 거는 이제 제가 저희 반 애들 봉사활동을 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담임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근데 봉사활동이라는 게 실컷 가서 동사무소 가서 뭐 청소나 하고 우체국 가서 물류한 이런 작업을 하고 와서 과연 이게 이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로 봉사활동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의미 있는 걸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제가 공부방을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푸른 꿈 거기 검색이 돼가지고 제가 얘들아 가자. 근데 가서 또 이거 청소하는 거 말고 뭐 좀 의미 있는 거 없겠냐. 니네들이 잘하는 거 뭐 좀. 그랬더니 작년에는 농구에 미친 애가 있었어요. 농구 끼고 학교 오고 쉬는 시간 등 이런 애들이 있고 축구 좋아하는 애들. 그래서 그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그게 지금 올해는 뭐 종이접기 가서 뭐 이렇게 하나 있고 그래서 그게 연이 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목사님도 말씀 올렸지만 봉사활동 카드를 이렇게 당연히 입력할 때 좀 누가 보더라도 걔네들은 봉사활동이 입시 자료나 마찬가지니까 어느 공부방에서 보니까 공부방은 보건복지법 뭐 해가지고 이런 봉사활동 기관이다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입력을 그거 좀 상의도 해주시면 제가 이게 지금 드릴 상품도 있고 네, 상품이 근사한 거 맞습니다. 요거는 시간이 오늘 욕심을 좀 덜 내고 처음 만나는 그러니까 면 트는 정도로 해서 이게요 퀴즈 학교 폭력을 이제 사실은 애들 왕따 예방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깊은 얘기들이 들어오야 돼요. 왕따를 만드는 것은 어쩌면 공교육 속에 있다. 공교육이 줄세우기 교육을 하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서 협동이라는 걸 배울 어떤 기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제가 청소년 폭력 예방 그쪽에 일을 하면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냐. 교사들이 져야 된다. 사회가 어떻게밖에 없고 그런 것이지는 않고 아이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그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키워주질 않기 때문에 결국은 왕따 생기고 일진도 그래서 생긴다. 근데 오늘은 그보다 우선 급한 불부터 제가 꺼드리려고 왔습니다. 좀 어렵죠? 만만치 않죠? 네. 쉬운 것도 있지만 맞추면 제가 맞추실 때마다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친구가 다른 반 교실에 가서 물건을 훔치는데
그냥 교실 애들은 그래요. 아이들은 그냥 교실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래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중요해. 애들의 의식을 공유 같이 생각하시는 거. 난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왜 내가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애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겠죠? 네. 애들은 자기가 행위하지 않았으면 그건 범죄는 아니죠. 그래서 공감하시고 미리 교육시켜 주셔요. 자, 그러면 그거 답은 몇 번일까요? 상품 네, 어떤 상품을 드리냐면 식사를 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0점. 제가 영어과라서 네. 요거 주면 애들은 영자래요. 영자인데 아무도 이거 보고 영자라는 애 없어요. 이거를 이거 많이 안 줘도 돼. 이게 상무로 나갈 때는 많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게 받는다는 그 행위 자체 속에 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2개만 줘도 충분히 하나만 줘도 자, 그러면 자, 손을 들고 대답해 보세요. 자, 친구가 다른 반 교실에서 물건을 주는데 교실 문 앞에 그냥 서 있기만 했다. 네, 선생님 제일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네. 네? J 방조죄 땡 틀렸습니다. 네. 네. D번. D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절도 땡 틀렸습니다. 오, 네. 어렸습니다. 밑자의 본전입니다. B번 특수절도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네, 박수 쳐주세요. 박수 쳐주세요. 많이 보내겠습니다. 네, 제가 이 파일을 어디다가 공간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받아서 이거는 뭐냐면 2명 이상이기 때문에 그 2명 이상은 공범이에요. 공동 정범인데 애들은 그걸 모르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공범이다. 망을 봐줘도 공동 정범에 해당이 돼서 특수 절도가 돼요. 특수는 뭐냐? 2사람 이상이면 특수예요. 그래서 6년, 최고 6년까지 100만 원. 그러니까 너네들이 뭐 어느 반에 가서 다른 반에 가가지고 이 서로 뭐 메이크업 브랜드 가방 하나, 아니 뭐 무슨 팩 어쩌고 이런 거 가방 하나 훔쳐 그 옆에서 그냥 구경만 했어. 그거 팔아도 몇천 원밖에 안 될 텐데 벌금을 100만 원까지. 월급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6년까지 사실 수 있어. 근데 이걸 몰라서 실제로 뭐 가슴 아픈 사연이 그 여성 청소년 요거 내용은 여성 청소년계 계장님, 경감님이 감수해 주신 내용. 근데 그분이 제가 이걸 보니까 이건 너무 좋다. 그래서 당신이 교육을 요즘 이걸 가지고 하시는데 가슴 아픈 사연들이 그 하나에는 가출했다가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자기는 집에 갈 차비가 있는데 또 하나이가 차비가 없었다. 그래서 길거리에 자판기를 어떻게 하면 돈이 빠져나온다냐. 그래서 하나이는 빼고 자기는 그냥 옆에만 그냥 있었다. 근데 그 아이는 이미 5억 원짜리까지 받았다. 그래서 근데 그게 CCTV는 다 잡혀요. 근데 CCTV가 녹음이 되게요, 안 되게요? 녹음이 안 돼요. 뭐라고 말을 했는지 나 직접 빨리 해, 나 집에 가야 돼. 이렇게 말을 한 게 녹음이 됐으면 그 아이가 무죄가 입증됐어요. 그러나 CCTV 상으로는 그대로 공동정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감님이 이거 저희들 교육시키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렇게 철없는 아이들. 그 다음 2번 고장나 보이는 오토바이. 근데 거의 막
뭐 판 뜯어지고 뭐 닦아지고 그래서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오토바이. 방치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오토바이. 그거를 애들이. 근데 키가 꼽혀있네? 키가 호기심에. 이거 고장난 거 누가 버렸나? 그래서 부릉부릉 우와 시동 걸린다. 동네 한 바퀴 쭉 하고 오고요. 오다가 이게 걸렸습니다. 무슨 죄? 네. 피자 고에 의한 잘도. 요거 이것도 역시 특수 절도. 요거 참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상품을 다양한 상품이 있지만 선생님 두 번이나 아니 누가 맞췄네. 네. 이거 맞추고 꾸준히 하자. 빨리 넘어가요. 이거는 애들이 이번 편은 반저들이 광진구 애들이 많아요. 그냥 저쪽에 폭주하는 애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잖아요. 네, 걔네들은 보통 별 2개쯤 다. 저희 반에도 두 아이가 별 2개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걸 참을 수가 없어요. 가나? 한번 타볼까? 이러다가 누군가 딱 간다? 이러다가 정가. 다음 3번. 이게 이제 애들이 학교에서 꼭 매점 앞에서 야 500원만 주시면 줄래? 일진 애들이 삥 뜯을 때 돈 달라고 안 해요. 항상 빌려줘요. 그게 얘는 일진 아이들 머릿속에 자기들은 나쁜 행위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빌렸다. 그리고 언젠가 갚으면 되지. 근데 갚진 않아. 얘네들이 그렇게. 요건 무슨 게? 이게 공갈죄, 금품갈취. 금갈취. 근데 금품갈취란 말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에 근무할 때는 애들한테 가르쳐줘요. 길 가다가 일진 애들 만나면 갚을 기약 없이 남에게 돈 빌리러 다니는 거 얘기 잘 모르는지 이렇게 반복해서 말이 그렇지 않으면 모르니까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범죄행위라는 거 금품갈취, 공갈. 4번 몸이 좀 약하거나 집중. 이게 왕따죠. 예. 이렇게 하는 일. 요건 무슨 죄? 아니 모욕죄 아닙니다. 이게 모욕이 아닙니다. 네. 정답입니다, 선생님. 요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에요. 선생님 어떤 거? 요거는 이제 저희 반 교실에 있는 비품들입니다. 학교 비품입니다. 저는 휴대폰 충전기까지 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생들 불쌍해. 너무 불쌍해. 부모가 스트레스를 주든 안 주든 스스로 불행합니다. 그냥 집에서 보다 더 하나 당연히 애들 긴장시키는 아이들을 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느 여고 선생님은요, 술집 패까지 생리할 때 따뜻하고 그분한테 배운 거예요. 남녀공학 합반이라서 술집 패까지는 마음은 그래서 가 있습니다. 근데 3번에 돈을 자꾸 빌려달라고 하는 저 제자 중에 고등학교 2학년애가 가까우에 초등학교 앞에 가가지고 좀 시간이 되는 거 10년 이상 되는 초등학교 앞에서
지나가는 초등학생한테 돈을 1,700원 삥을 뜯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단속기간이었어요. 112 순찰차가 절반에 1,700원 삥 뜯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보호관찰? 네, 걔는 그 법원, 검찰에 넘어가가지고 50만 원 벌금. 근데 벌금형은 50만 원, 1,700원 빼서 애들은 1,700원 뺐다가 50만 원 벌금 낸 거에 의아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벌금형이 벌금 정가 1,700원의 정가. 5번 화장실에서 싸움이 벌어져서 요거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냥 와 화장실에서 그 팔짱 구경했어. 네. 방조죄 방조죄가 아니고요. 이것도 역시 폭력행위 등인데 방조죄가. 제가 아는 송파수의 강력 팀장. 이게 왜 범죄가 됩니까? 하얀 생각 싸움 안 해봤지? 우리도 터지긴 해봤어. 싸움을 했는데 화장실에서 싸움이 됐어. 저들끼리 짱이 벌어졌어요. 맞짱 떠. 근데 1대1로 맞짱을 뜨면 어떤 상황이 심하게 터지면 내가 마대자는데도 든다. 근데 주변에 애들이 팔짱 끼고 다 이렇게 지켜보고 그럼 저항할 수 있면 저항은 더 의도 터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폭력행위 등 처벌 법률 한 대 안 때려도 옆에서 폰만 잡고 있어도 여러분들 좋은 방법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말리는 게 아니야 그냥 치는 게 상수야. 야 건대 뒷골목에서 싸움 났어 빨리 와. 그런데 비전한 놈 막 달려가. 근데 달려갔는데 달려가서 현장에 도착했는데 그때 그 112 차가 와서 어떻게 돼 이게 똑같은 거야. 너희들은 건수야. 너희들은 실적이야. 강력범죄는 맞추려고 그래. 강력범죄가 관내에서 많이 일어나면 그 관내 경찰서가 경계행위, 이 순찰 잘못하고 니네들은 그 감점을 하는데 니네들은 완전히 다 많으면 많을수록 실적이 밀어나네. 우리 반에 막 달려가서 딱 그 순간에 잡혔다는 거야. 말해봐야 소용없다. 너희들 그다음에 6번 술에 취해 자기 것을 알고 이제 고등학생쯤 되면 애들 축제 끝나면 술 먹고 괴롱괴롱해요. 이게 무슨 죄일까요? 비필적 고의에 의한 절도가. 그럼 이게 사실은 제가 술 이만큼 돼가지고 제가 동국고등학교 도봉산 가서 제가 산을 좋아하니까 도봉산 가서 산에서 막걸리 먹고 내려다 또 소주 한잔 했다. 완전히 술 취해가지고 제가 그때 둔촌동에서 오금동에서 둔촌동까지 자전거로 출퇴근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술이 맛이 가가지고 술집에서 나오면서 도봉산에서 자전거 타고 그친 차 그걸 타고 집에 갑니다. 뭐 좀 갔겠죠. 뭐 이거 완전히 뭐 대취해서 주인이 와서 붙잡았어요. 붙잡은 게 천만 다행이죠. 거기서 오다가 어떻게 됐을까? 목숨 갈아나죠. 그 술 먹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인사부서에 그냥 막 대치돼도 파출소로 파출소에 밤 10시쯤 되니까 112차가 왔어. 그래서 제가 경찰서까지 누가 봐도 현직 교사가 진짜를 자전거를 훔칠 의사가 있었다 없었다 그렇게 봐야 정상이겠죠.
그러나 세상 제가 북부 경찰서도 북부 지청으로 넘어왔어요. 제 건이. 그래서 최종 판결이 뭐냐, 무죄가 아니고 무혐의가 아니고 기소유예라는 건 소송만 유예한다는 뜻이거든요. 너는 혐의가 있을 수 있는 거야. 술 취해서 뭐 했다고? 법원이 먼저 7번 사이버머니나 인터넷 게임의 아이템 등을 판다고 해놓고 돈만 싹 챙겼어. 사기죄. 네, 사기죄. 이제 잡지가 몇 개 안 나온 듯 합니다. 네. 여자친구가 거기에 들어왔을 때 장난으로 이렇게 익명을 보냈다. 성폭력 범죄. 성폭력, 성폭력특별법 제14조. 예, 이거 300만 원까지. 2번, 점심시간에 친구가 싸우다가 입을 다쳤다. 그런데 그 입안에 음식을 먹거나 잠을 이루지 못한다. 애들은요, 때리지 않으면 상대방이 몸에 이렇게 상처가 있어도 피해 몰라요. 사실 폭행보다 이게 살인죄가 더 위험해요. 가령 남자애가 여자애하고 여자친구하고 말다툼 끝에 자꾸 흔들었어요. 남자애가 여자애. 그럼 여기 멍들잖아요. 이게 무슨 죄? 상했죠. 그래도 이렇게 찍어가지고 바로 멍 지워지기 전에 가서 찍으니까 이게 몇 주 나올까? 2주인데 아는 병원 가면 3주도 꼬집고 이렇게 하여간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작년에 저희가 시방 우리 반애랑 스님은 밤 10시쯤 학원 갔다가 오면 또 교복 입고 있는데 몰고 가서 한 대 꼬실렸다. 꼬실렸는데 지나가던 20대 후반의 청년이 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방금 안고, 그러니까 지네들은 셋이 있으니까 이게 객인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상당히 질이 모질인지 저질인지 자전거 체인 그걸로 애를 때렸어요. 일반에 이렇게 5cm 5cm 그럼 폭력행위로 해서 이제 고소를 유발인가요? 그걸 했는데 저쪽에서 막 고소가 들어오죠. 뭐냐? 그때 여자친구가 그 청년 여자친구가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싸움을 말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엎치락 뒤치락 하다 보면 여자 몸 휘부어. 여자 몸에 멍든 걸 가서 찍은 거예요. 전치 3주를 찍었네. 우리 반에는 2주 찍고 이거 나가고 2주 찍었어요. 저쪽은 바람에 스치어도 먹는다는 그래서 3주를 해가지고 우리 반에 가서 가정법원으로 넘어간 거예요. 정말 그래서 그 장면에서 제가 어머니께 탄원서를 써달라고. 당연히 써드려야지. 그래서 탄원서를 쓰면서 만약에 이 아이가 그 판사님으로부터 혹은 법원으로부터 좀 처벌을 받으면 저는 혹시라도 이 아이가 평생 세상을 공부한 게 아니라 이렇게 살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탄원서 잘 썼죠. 이 담임은 뭐 별짓 다 해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짜증내는 담임도 아니야. 별의별 사안이 다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사안이 있을 때 실은 짜증내거나 회피하면 그건 교직의 일부예요. 그게 다 피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정면으로 가자. 배우다 모든 걸 배운다는 뜻이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끝나고 그날 오후에 어머니가 막 선생님 판사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건데 보호 처분을 내리지도 않으시고 와, 잘 됐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땡방, 심지어 이거 땡방 이것도 상해죄거든. 멍들면 3주다. 남한테 땡방 먹이고 주문하고 10번 멱살 잡고 흔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해죄. 12번 포면이 좋지 않은 친구에게 돈만 주려고 죽을래? 왼둥이 들고 있어. 됐습니다. 이거 무슨 죄? 네? 협박죄. 요거가 이거 이제 협박죄. 네, 11번. 11번은 동아 이건 이제 고등학교에서 있을 수 있는 거. 너 자식 너 몇 시까지 와야 있어? 자식. 반성하고 있어. 이게 감금죄. 13번 인터넷 게시판. 이거는 뭐죠? 이거는 네, 모욕죄. 모욕죄가 지금 심사를 돼요. 14번. 요거는 네, 이게 혼숙에 해당해요. 근데 이제 애들은 그래요. 혼숙도 뭐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왜 혼숙이에요? 고등학생, 중학생들 아무 생각 없이 엄마 없는 집, 엄마 아빠 없는 집에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이게 전부 처벌에 학생도 생활도 처벌의 대상이 돼요. 왜냐 이게 혼숙에 해당해요. 법적으로 너희들이 저희들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증거 대보세요. 그게 혼숙이라 하고 일정한 공간에 미성년자가 보호자 없이 2시간 이상 있으면 혼숙이다. 그렇게 네. 그리고 여기 전화번호 1588-9518 요거는 제가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이 교육과학부하고 업무상 제휴를 맺어서 상담 운영되는 상담실인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선생님들 학교에서 공부방 아이들이 왕따나 폭력에 피해 당할 수 있잖아요. 그걸 다 어떻게 하죠? 그렇게. 물론 그때 다르죠? 근데 여기는 국내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집단. 상담을 워낙 사례가 전국에서 들어와 엄청난 사례들이 있어서 케이스에 따라서 교사들이 해야 될 것. 그리고 제가 오늘 조금 아까 전화를 했어요. 요즘 혹시 공부방 선생님들도 전화하시나? 공부방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꼭 일어난 폭력 사안에 대해서 얼마만큼 계획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선생님들께 그런 사안이 있을 때 꽁꽁 앓지 마시고 그냥 거기 상담소 전화하시고 또 전화를 했더니 요즘 공부방 아이들을 그쪽에서 의뢰가 와가지고 공부방 아이들을 대상으로 집단 상담도 그쪽으로 진행합니다. 가방이 선생님들을 위한 책인데 우선은 우리가 아무리 헌신적으로 하려고 해도 이 아이들로부터 우리가
혹은 이런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피할 길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임박해 가면 정신적인 혹은 생리적인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요게 집사람이 그때 41살 되던 딱 41살 되던 여름에 여름방학 때고 친정집에 가느냐 마느냐 하는 것 때문에 저는 방학하자마자 무슨 스케줄이 있었고 그래서 좀 이따 가자 그랬는데 집사람은 굉장히 그때 고맘 때 애가 어리니까 힘들었겠죠. 근데 저하고 갈등을 입고 친정집에 자기 혼자 갔어요. 갈 수 있죠? 근데 갔다 와서 한 달 내내 저한테 한마디를 안 해요. 한 달 내내. 무섭잖아요. 좀 이상해요. 보통 여자들이 남자들을 모를 때는 퇴로를 주고 몰잖아요. 야단치려고 모는데 이 야단치려고 아니면 이거예요. 좀 이상해요. 저도 맨날 며칠 그냥 막 속으로 호흡 3,000번 저 사람이랑 싸우면 안 될 것 같아. 지금 싸울 장면이 아닌 거예요. 그게. 그래서 뽑아 마지막에 인터넷에서 검색을 중년의 신인 이렇게 검색을 그랬더니 이 완경기 증후군이 10년 전부터 광범위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혹시 당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여전히 다 대답이 없더니 가서 책방 가서 이 책을 사서 자기가 완경기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둘이 같이 웃습니다. 집사람의 그간의 행동이 여기 다 들어가 있었죠. 저는 주변에 40에 들어서는 일가 친척들에게 전부 다 이걸 사주고 있습니다. 생일 선물로. 이제는 이거 읽고 다시 출발해야 돼요. 이건 선생님들을 위한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부부간에 어떤 새로운 문화가 하나 생겼는데 적어도 놀터에는 부부가 같이 산에 가서 대화하죠. 집에서 나누는 건 대화가 아니다. 일단 다 별도의 공간에서 아이들로부터 자유로운 별도의 공간에서 부부간의 대화를 근데 가서 집사람이 힘들면 아차산 주차장에서 택시 타고 거기 탁 내려서 불과 50m 걸어 올라가 계단 거기서 깔판 깔고 앉아서 그러더라도 놀토에는 둘이 가가지고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대화한 줄 알았더니 대화가 아니고 산에 가서 집사람하고 평생 못 나눴던 깊이 있는 대화 여기서 쏟아져 나오는 거죠. 지금은 서로 집사람은 초등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이디어들을 서로 공유하게 그러시고 제 애들에게 신성의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분들이 역시 선생님들이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말씀드리고 또 선생님만의 고독한 시간을 꼭 가져주시고 그게 기도의 시간이었고 명상의 시간이어도 좋겠고 근데 적어도 일주일에 3번은 아무도 없는 집안을 떠나야 돼 일단. 집에 있으면 잘 안 되고 집안이란 공간을 떠나서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정말 고독한 자기만의 시간. 이제는 필요. 선생님들은 스트레스를 막을 도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는 스트레스 막을 수 없으니까
푸는 방법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선생님들 한 권씩 또 인터넷 주소에 관련된 이거는 이번 키트 안 쓴 거, 인쇄해서 바로 쓰실 수 있게 한 장씩 더 제가 드립니다.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원본 파일은 제가 상품.org 여기 학급운영 원본 파일을 정답하고 해설하고 이거 다 올려놓고 파워포인트도 제가 올려놓고 거기서 파워포인트 다운받아서 앱을 같이 오늘은 제가 처음 만나고 생각을 하고 실은 지난번에 1318에서는 학급 운영에 관해서 했었어요. 이제 학급 운영에서 그때 1318 해피존하면서 소통의 문화 그 어머니들 공방에 맡겨놓은 어머니들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이 바쁜 어머니들에게 바쁜 어머니들도 이 공방 소식을 좀 알아야 되는 그게 이제 기획안지라든지 이래가지고 일상적인 정보들이 좀 작으니까 저는 학급신문 종래신문이라고 학급신문을 만들고 그런 문화 또 아니면 애들에게 기여하도록 하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 김현수 원장님이라고 그 성장학교 별 김현수 원장님 그 아이들에게도 봉사활동 교육을 시킨다. 그래서 애들이 그 1인 1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운영에 관한 노하우 그것과 관련된 정보들 그런 걸 선생님이 방학 때도 바쁘신가? 근데 다음에 또 수업도 저는 본질적으로 일진 왕따는 공교육이 만들어낸 거다. 그러면 일진과 왕따를 없애는 것도 공교육의 책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각자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색깔 장기들이 있어요. 그 수영 8관왕 펠프스는 뭐였다? 네 글자. 펠프스가 5살 때 ADHD. 저는 그 친구가 박태환이가 그 손을 내밀었어. 악수하자고 손을 내밀었을 때 손을 내밀고 얼굴 표정이 전혀 변화가 없는 거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무뚝뚝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릴 때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는 아마 인류 역사상 어쩌면 깰 수 없는 기록을 낼 다음번까지는 20개의 금메달을 딸 수 있어요. 이런 몇천 년 인류 역사상의 어떤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애가 ADHD.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ADHD를 그분은 그 애가 만난 처음 코치가 아동발달 심리를 연구한 코치였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뭔가 더 헌신적으로 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전문성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가 다음 달에는 김현수 원장 1월 때는 ADHD를 공부했어요. 김현수 원장 9월 달에는 아이들의 우울증, 학습 부진으로만 보이고 뭐 이런 우울증에 대해서 정면으로 들여다봐요. 9월 26일 날 광진 수련관에서
워크숍을 갖기로 했습니다. 장소도 대극장으로 250석. 그 다음에 10월에는 안 목사님 모시고 그 학부모님들 모시고 자녀와 소통하는 거. 우리나라 부모님들 자녀 소통 못해요. 그러니까 대화가 대놓고 화내는 것뿐. 정말 못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10월에는 학부모님들을 교육하는 시간. 아이들과 대화할 때 이렇게 해보세요. 정말 못하십니다. 저는 다 보여요. 저 집안 저러다가 언제 와장창 소리가 나지. 11월에는 학습부지에 대해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인데 학교 안에 어려운 아이들은 공부방이 보다 주셔야 되잖아요. 그 공부방이 힘차고 공부방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그 아이들이 또 행복해지고 그 아이들이 행복해지면 결국은 저도 행복해져요. 어려운 환경이지만 자기의 특징을 알고 노력하고 행복해지면 걔네들이 사고를 일으킬 일이 없거든요. 저는 길게 보면, 넓게 보면 우리가 한 식구. 선생님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